네, 안녕하세요. 다들 저녁 식사는 하셨나요? 이렇게 월요일 저녁 쉬고 싶으실 텐데 AI 융합교육 연구회 수업 나눔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구글 마켓플레이스에 정식으로 등록된 티처라이즈 앱 개발자이시자 또 영신여고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시는 김준호 선생님께서 구글 시트와 앱 시트 활용, 교사 업무 간소화 팁 나눔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 주십니다. 연일 일정이 바쁘신데 아주 귀하게 시간 내주셨습니다. 우리 고마운 준호 쌤께 강의 잘하실 수 있게끔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선생님들께 수업 나눔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은 강의 교환 주소를 지금 김동영 선생님께서 계속 채팅창에 남겨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러면 시간이 지금 1분이 됐거든요. 혹시라도 또 이따 질문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강의 교환을 먼저 공유를 하고 그리고 조금 말씀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꽃이 떨어지고 그러네요. 맞습니다. 네네. 지금 여름의 느낌을 좀 준다고 한 건데 이게 여름인지 가을인지 알 수 없는 또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일단은 말이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쭉쭉 타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이 많아가지고요. 채팅방에 보시면 지금 저랑 똑같은 강의 교환을 볼 수 있는 주소가 떠 있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 요 이름에 채팅창 링크를 활용해 주시면 저랑 똑같은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므로 일단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뭘 살펴봤냐면요. 저희가 학교 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구글 서비스가 있다면 아마 구글 시트가 아닐까. 특히 코로나 이후에 엑셀도 가능은 하지만 뭔가 만들어서 비대면으로 전달하고 싶을 때 엑셀에 약간의 벽을 느끼고 구글 시트로 다들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많이 유용했던 구글 시트와 구글 시트 안에서 어떤 수행평가를 했을 때 그 수행평가를 누가 제출했는지 제출하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금방금방 판단할 수 있는 함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구글 시트 안에도 우리가 앱스 스크립트라고 하는 일단 엑셀에서 말하는 비주얼 베이직과 같은 그러한 언어가 들어가 있었고 예전에는 그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렸으나 요즘에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다면 심지어는 구글 시트 안에서 구글 시트를 정말 잘 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래밍 언어를 우리가 생성형 인공지능을 통해서 코드를 받아서 또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약간의 팁 같은 걸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리튼하고 대화를 했는지 등등등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어찌 보면 2탄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생님들께서 지금까지는 어떤 느낌이었냐면요. 구글 시트에 선생님들이 필요한 데이터를
계속 넣어두셨단 말이죠. 그리고 그 넣어둔 채로 그대로 다른 선생님과 나눴거나 혹은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신 구글 시트에 학생들이나 다른 선생님들에게 구글 설문지라는 구글 폼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서비스를 이용해서 또다시 데이터를 계속 넣는 이러한 작업들을 계속 해오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제가 앱시트라고 하는 녀석을 갖고 왔는데요. 얘는 그럼 어떤 역할을 할 거냐면요. 선생님들께서 열심히 구글 시트에 어떤 데이터를 넣어 놓으셨다면 실제로 우리가 데이터를 넣는 방법이 구글 시트에 직접 넣는 방법도 있지만 또 구글 시트를 휴대폰이나 패드 혹은 탭에서도 얼마든지 들어가서 넣을 수는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이게 스크롤링 압박이라고 해야 되나요? 굉장히 좀 불편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글 시트에 조금 더 쉽게 값을 넣고 또 구글 시트에 있는 그러한 데이터들을 조금 더 편하고 그 다음에 좀 더 예쁘게 끄집어내서 또 예쁘게 포장해서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나온 것이 앱시트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구글 시트, 지난 시간에 저랑 했던 구글 시트는 저장용, 앱시트는 보여주는 용. 근데 어디에다가 보여줄 거냐면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신 휴대폰이나 탭이나 패드에 보여주는 용도예요. 그래서 이걸 쓰시는 분은 정말 잘 쓰시고요. 안 쓰시는 분은 이게 있는지를 모른다라는 거죠. 뭐 이런 표현 있지 않습니까? 뭐 안 써본 뭐 사람은 있어도 뭐 한 번만 써본 사람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담임 업무도 하고 뭐 이런저런 업무를 하지만 저한테 앱시트가 없었다면 그런 일들을 어떻게 했을까라고 할 정도의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남은 시간에는 제가 어떤 식으로 얘를 활용하는지를 막 기술적으로 보여주기보다는 아, 얘가 이렇게 작동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약간 책으로 따지면 앞쪽, 그 다음에 목차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거 한번 써봐야 되겠다. 약간 이런 징검다리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을 보시면요. 이 앱시트도 계속 발전을 하기 때문에 메뉴들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앱시트 국내에서 나온 그 코딩하는 약사님이 만든 책을 가지고 계셨다면 현재 지금 보고 계시는 메뉴들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조금 전에 또 코딩하는 그 약사님 우리나라에서 거의 최초로 앱시트 책을 쓰신 분이거든요. 이분하고 조금 전에 제가 그 이메일로 제가 궁금했던 부분을 이제 질문을 하고 질문을 받았었는데요. 물론 그 책의 앞쪽에 이제 추천하는 글도 제가 좀 쓰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게 계속 바뀌고 있는 상황이지만 오늘은 바뀐 상태에서 조금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를 넣는 파트 이야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쪽 얘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읽으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상에 저희가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데이터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저는 데이터들을 다루고 또 어떤 개발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데이터들이 말이죠. 어딘가 안으로 들어갔다가 그 안에서 어떤 작업을 거치고 또 나오고 그리고 어딘가로 향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들어가고요. 어떤 처리 과정을 거치고 또 다시 나와서 어딘가로 갑니다. 그래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요. input, processing, output, to 이거 제가 만든 단어인데 I, P, O, T 발음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이팟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성형 인공지능한테 내가 이런 생각 갖고 있는데 네가 그림 그려줘 그랬더니 이런 그림을 그려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아이팟은 IPOD잖아요. 근데 제가 만들어낸 단어는 IPOT죠. 이게 뭐냐면 데이터가 들어와서 가공을 하고 나간 다음에 어디로 향한다. 제 머릿속에 있는 내용들을
생성형 인공지능한테 그려달라고 그랬더니 이런 그림을 만들어내는 거죠. 네. 그래서 데이터가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좀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에 굉장히 고화질이죠. 지금 굉장히 피곤하실 텐데 고화질 화면이 좀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웃기려고 노력했지만 못 웃으시는 거예요. 왜냐면 오늘 하루 피곤하셨기 때문에 제가 노력을 한다고 해서 선생님들이 웃을 수는 없으십니다. 알고 있습니다. 상처받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선생님들의 약간 그 다리 역할을 좀 해드린다고 생각하면 선생님들이 이제 오늘 제 얘기를 들어보고 야, 앱시트 괜찮다. 한번 공부해 보겠다라고 할 때 어디로 이동을 하셔야 되냐면 저랑 조금 전에 이메일로 주고받았던 바로 그분 코딩하는 약사님이 운영하는 이 블로그 안으로 유튜브 일단 유튜브에 들어가서 동영상을 쭉쭉쭉 보시면 굉장히 고급 기능까지 쓰실 수가 있다는 거고요. 이분이 정말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는데 네이버 블로그도 있고요. 네이버 블로그도 있지만 또 다른 형태의 이렇게 깃허브로 또 사이트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카페를 이용해서 또 질문도 주고받고 이렇게 하니까 선생님께서 오늘 제 얘기를 들어보시고 괜찮다라고 싶으면 이 안으로 들어가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평소에 뭐 강의할 때 쓰는 건 아니고요. 오늘 선생님들을 위해서 사실은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해드릴까 고민하다가 제가 만들어 봤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수업 나눔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선생님들만을 위해서 오늘 강의를 만든 것이 아니라 제가 실제로 아이들하고 앱시트 수업을 한다는 의미고요. 실제로 아이들하고 앱시트 수업을 왜 했냐면요. 아이들이 오늘 선생님들도 이제 맛을 좀 보실 텐데 아이들이 실제로 앱을 만드는 걸 되게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앱 만드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네가 무슨 생각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이 강의를 시작하게 됐고 꽤 오랜 기간 동안 아이들하고 앱시트를 이용해서 앱을 만들었거든요. 예, 그걸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막 실습 강의를 막 나가고 싶은데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블로그도 있고 그 다음에 유튜브도 있고 하지만 저 역시도 이걸 익히는 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제가 앱시트를 자유자재로 사용하게 된 이유도 지금 제 머릿속에 보이는 이 화면에 있는 이 표가 제 머릿속에 정리가 되는 순간에 완벽하게 이해가 됐습니다. 한번 제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선생님들이 어떤 공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공책은 여러 페이지가 묶여 있는 상태일 거고요. 그 여러 페이지 묶음 각각을 펼치면 페이지가 나올 것이고 그 페이지 안에는 가로줄하고 세로줄이 쳐져 있고 실제로 그게 만나는 어떠한 공간, 칸이 만들어지는데 실제로 데이터는 이 안에다 들어가 있죠. 기억나실 거예요. 줄공책의 칸 안에다가 저희가 어릴 때 가나다라 마바사 이거 쳤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데이터들은 전부 줄공책에 있는 칸 안에 넣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구글 시트라고 하는 것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구글 시트도요.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이 구글 시트라는 프로그램 전체라고 하는 어떤 단어가 있고요. 실제로 선생님들이 구글 시트 클릭해서 딱 들어갔을 때 보여지는 전체 화면이 스프레드 시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하단에 나와 있는 각각의 탭 모양이 있는 그 단위를 시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행이 있고 열이 있고 실제로 그 행열이 만나는 셀, 칸에 또 데이터들이 들어가 있죠. 따라서 선생님들이 알고 있는 공책의 각 페이지가 시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로, 세로가 만나는 칸이 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이 구글 시트 안에다가 학생들 학번이라든지 점수라든지 넣었는데 그거는 정확하게 따지면 구글 시트라는 하나의 프로그램 안에 큰 화면, 스프레드 시트 안에 하나의 시트라고 하는 탭 안에 가로하고 세로가 만나는 셀 안에 넣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앱 시트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앱 시트도 마찬가지로 프로그램 자체가 있고요. 그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의 앱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 앱에는 여러 테이블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앱 시트 안에서 말하는 테이블이, 잘 보세요. 이 테이블이 공책에서 말하는 한 페이지고요. 구글 시트에서 말하는 각 시트 밑에 있는 탭이고요. 그 구글 시트에서 말하는 탭에 있는 각각의 시트가 앱 시트에서는 하나의 테이블이 된다는 걸 아셔야 이 데이터가 어디로 들어와서 어디로 나가는지를 금방 아시게 될 겁니다. 따라서 이 테이블 안에도 수많은 행과 열이 있고 그 행과 열이 만나는 셀 공간에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거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알고 있는 공책 안의 칸은 구글 시트의 각 시트 탭에 있는 행열이 만나는 셀이고요. 앱 시트 안에서 테이블 안에 행열이 만나는 셀, 공간에 실제 데이터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실 것 같아서 제가 그 밑에 이런 그림을 펼쳐보았습니다. 자, 선생님들 잘 보세요. 이 화면 전체가 스프레드 시트입니다. 여기 써 있죠?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요 탭에 있는 게 시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스프레드 시트랑 시트랑 헷갈리시게 되면 개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행렬이 만나는 셀이 있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데이터들을 입력을 하잖아요. 그리고 메모장 시트를 만들고 출결 시트를 만들면 메모장 시트 안에 있는 각 셀에 이런 자료가 들어가는 거고 출결 시트 안에 있는 각 셀에 이런 자료가 들어가는 건데 앱 시트에서는 메모장 테이블, 출결 테이블 안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따 용어가 전혀 헷갈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 실습 많이 해봐야 의미가 없는 게요. 저같이 계속 시행착오를 겪어서 이걸 만들기 시작하면요. 그냥 계속해도 늘질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본 작업을 하신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시냐면요. 확장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저하고 지난번에 눌렀던 메뉴는 앱스 스크립트였습니다. 이게 바로 구글 시트를 조정하는 언어가 들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러면 구글 스프레드 시트를 조종하는 언어를 뭔가 해보겠다라고 하면 앱스 스크립트를 눌러서 들어가는 것이고요. 구글 스프레드 시트를 데이터베이스로 수많은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데이터베이스로 삼고 얘를 좀 예쁜 형태의 앱으로 만들겠다라고 하시면 그 바로 밑에 있는 앱 시트로 들어가신 다음에 앱 만들기를 누르는 순간 선생님들이 한 번도 보지 못한 이렇게 생긴 앱 시트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까 보셨죠? 메모장 시트가 있었고요. 출결 시트가 있었죠. 그런데 앱 시트에서는 시트라는 말을 쓰지 않고 테이블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넣은 데이터가 앱 시트 안에 어디로 들어갔는지 아까 i팟 기억나시죠? 어떠한 데이터가 I, 인풋으로 들어오고 P, 프로세싱을 거쳐서 O, 아웃풋으로 나간 다음에 to 어딘가로 간다. 그렇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구글 시트에서 제가 A라는 데이터를 어떤 셀에다가 넣으면 걔가 어떠한 가공을 거쳐서 앱 시트로 날아가는데 그 앱 시트에서는 테이블 안에 어떤 공간으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죠? 그게 돼야 메모장 시트가 메모장 테이블이 되고 출결 시트가 출결 테이블이 되는구나. 그렇게 됐을 때
이 옆에 있는 이렇게 아름답고 예쁜 앱이 내 휴대폰으로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요 개념을 모르면 제가 볼 때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예. 자, 요거는 이따가 얘기하기로 하고요. 자, 그렇다면 선생님들이 오늘은 뭐 따라 하시기보다는요, 그냥 쭉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요 위에 선생님들을 위해서 여기 실습용 시트를 하나 이렇게 준비해 두었습니다. 요 실습용 시트를 클릭을 하셔가지고요. 딱 보시면 이렇게 선생님들의 구글 드라이브로 쏙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예. 요거 버튼 뿅 하고 누르시면 이렇게 된 게 선생님들 구글 드라이브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메모장이라고 하는 뭐 위에 이렇게 머리글을 좀 한번 작성해 보고요. 그리고 출결이라고 하는 요 시트에다가 이렇게 머리글을 한번 작성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여기를 한번 설명해 드려 볼게요. 선생님들 보세요. 자, 여기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선생님들. 이 앞에 아이디를 꼭 적어주셔야 되는데요. 예전에 구글 시트를 이용해서 그냥 데이터를 입력하신 분들은 사실 전혀 필요가 없는 항목입니다. 그런데 구글 시트를 앱 시트가 아니라 그 어떠한 프로그램의 데이터베이스로 사용하고 싶으시면 결정적으로 뭐가 차이가 나냐면요. 한 행을 합친 정보가 이 시트 안에서 보유해야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한 행에 데이터를 합친 정보가 보유해야 합니다. 데이터베이스의 기본은 그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가 유일해야 한다가 원칙이거든요. 그렇다면 어한 값이 유일하려면 이 앞에 전혀 새로운 문자들이 있어야 학번이 1, 2, 3, 4, 5, 1, 2, 3, 4, 5 김준호, 1, 2, 3, 4, 5 김준호 3명의 똑같은 값이 있어도 앞에 있는 아이디 값이 고유하면 1, 1, 1, 2, 3, 4, 5 김준호 2, 1, 2, 3, 4, 5 김준호 3, 1, 2, 3, 4, 5 김준호 합치면 행이 전부 고유해지거든요. 따라서 이게 데이터베이스로 쓰느냐 안 쓰느냐의 결정적인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그냥 막 데이터를 넣으시는 분은 상관이 없지만 이런 거예요. 1, 2, 3, 4, 5 학번을 가진 김준호가 어저께 지각을 했어요. 근데 오늘도 지각을 했죠? 내일도 지각을 하면 1, 2, 3, 4, 5 김준호 지각, 1, 2, 3, 4, 5 김준호 지각, 1, 2, 3, 4, 5 김준호 지각. 구글 시트에서는 상관이 없는데 데이터베이스로 들어가면 복잡해져요. 얘가 먹히질 않습니다. 물론 어제, 오늘, 내일이라고 하는 날짜 정보가 들어가 있으면 괜찮겠죠. 날짜랑 합쳐지면 고유해지니까. 그런데 지금과 같이 날짜가 없는 상태에서 1, 2, 3, 4, 5 김준호, 1, 2, 3, 4, 5 김준호, 1, 2, 3, 4, 5 김준호는 구글 시트에서는 오케이지만 데이터베이스 안에서는 동일한 값이 3번 나왔으니까 오류 메시지를 남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쪽에 반드시 아이디를 넣어서 이렇게 고유한 값을 만들어 줘야 된다가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해 주셔야 이제 본격적으로 구글 시트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고요. 요 확장 프로그램 있죠? 요 확장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여기 앱 시트에 앱 만들기, 그러니까 실제로 뭔가 데이터를 넣을 준비가 됐다면 이제는 확장 프로그램에
앱 시트의 앱 만들기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지금 뭐 에러 메시지가 아까 막 제가 연습하느라고 막 해놨던 게 있어가지고 자, 지금 겹쳐가지고 그런 거거든요. 예, 요렇게 원래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선생님들 지금 메모장 시트에서 요렇게 나왔고요. 보세요. 출결 시트에서 요렇게 나왔습니다. 메모장 테이블, 출결 테이블. 왜냐하면 구글 스프레드시트의 시트는 앱 시트의 테이블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메모장 테이블, 출결 테이블이 된 거고요. 잘 보시면 메모장에 여기에 있는 정보 아이디, 학번, 성명, 메모는 잘 보시면 요 머리글이죠. 첫 행의 머리글. 그러니까 구글 스프레드시트의 첫 행을 머리글로 삼으면 앱 시트에서는 테이블에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거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글 스프레드시트 같은 경우에는 뭐라 그랬죠? 똑같은 데이터를 100개, 1000개 겹쳐도 상관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앱시트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이용하다 보니까 구글 스프레드시트 같이 셀에다가 아무거나 막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글 스프레드시트에는 막 넣었으나 이 앱시트에서 데이터를 넣을 때는 명확하게 아이디라고 하는 이 구글 스프레드시트에서 이 머리글 밑에 들어갈 데이터는 텍스트여야 하고 학번은 텍스트여야 하고 성명은 텍스트이면 좋겠지만 이름 형태로 들어가야 한다를 꼼꼼하게 다 적어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메모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형태 이제 그 어떤 형태의 데이터를 넣을 거냐라고 할 때 아까 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었어요 원래. 그런데 제가 텍스트 형태의 데이터가 이 메모 열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롱 텍스트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구글 스프레드시트에서는 한 번도 설정하지 않은 요 셀에는 이러한 형태의 값이 들어가야지 다른 것들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해서 매우 세밀하게 이걸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우 민감하거든요. 그러면 선생님들 다른 건 다 이해가 되는데 메모가 텍스트면 안 되고 롱 텍스트여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메모에 텍스트를 넣어도 되는데요. 텍스트와 롱 텍스트의 그 데이터 형태의 차이는 롱 텍스트는 바로 엔터를 쳤을 때 쭉 내려서 쓸 수가 있는 메모 우리가 입력할 때 엔터 쳐서 쭉쭉쭉 내려서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디라고 되어 있는 행에는 텍스트 형태의 데이터가 들어가야 되고 학번은 텍스트, 성명은 네임, 메모는 롱 텍스트. 자, 그러면 출결도 한번 보겠습니다. 출결 같은 경우에도 아이디 텍스트, 학번 텍스트. 근데 선생님들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학번이 숫자면 텍스트가 아니라 이거 넘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넘버랑 텍스트의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번이라고 하는 셀 안에는 넘버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텍스트가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저희가 학번을 가지고 계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넘버는 계산 가능, 텍스트는 계산 불가. 저희가 알고 있는 학번은 숫자가 아니라 텍스트로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처리가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신기한 한 게 하나 있습니다. 시작일이 데이트, 종료일이 데이트. 시작일이 데이트인지 아니면 데이트 타임인지 이 두 개의 차이점을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시작일이라는 셀 안에 날짜와 시간까지 다 넣고 싶다. 그러면 데이트 타임입니다. 그런데 날짜 정보만 들어가야 해 라고 하면 이렇게 데이트라고 하는 값을 넣어줘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걸 꼭 써먹었으면 좋을 만한 데이터 형식이 있습니다. 항목에 출결의 항목의 이넘이라고 하는 이 데이터 형식을 적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출결의 항목은 뭐가 들어가는 거냐면요. 결석, 지각, 조퇴, 결과. 사실 얘를 이넘이 아니라 텍스트로 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어떤 친구가 지각을 하면 지각, 어떤 친구가 결석하면 결석, 그 다음에 조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결과. 그런데 선생님 이런 생각 해보시지 않았나요? 제가 졸다가 지 한 칸 띄고 가. 그 다음에 이렇게 엔터 한 다음에 졸았어요. 한 30분 졸았어요. 그럼 그 사이에 엉망진창 되는 거 아시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키워드를 세팅하는 데이터 형태가 이넘입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항목에 이 값을 앱시트에서 정할 때는요. 요 옆에 보면 여기 연필 모양이 있거든요. 요게 편집입니다. 눌러볼게요. 그럼 혹시 이 화면도 보입니까? 지금 이 지금 화면이 구글 시트가 예. 그 액세스가 요청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실습을 지금 약간 못하는. 실습보다 지금 네. 제가 보고 있는 지금 지각조퇴 결석 결과라는 이 화면은 보입니까? 네, 잘 보입니다. 네네네. 제가 그 질문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네. 자, 아까 전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실습보다는 좀 이해를 좀 시켜드려 보겠습니다. 요 항목 옆에 있는 요 펜을 갖다 눌러보면요. 요 밑에 보면 그 안에서 선택할 수 있는 키워드를 적는 부분이 보이거든요. 요거를 제가 지워볼까요? 원래 아마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그래서 요 애드 버튼을 누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세요. 괜찮나요? 자, 요렇게 하고 마치면 특별히 변화는 없어요. 그 키워드를 이 항목이라고 하는 이 섹션에서 갖고는 있는 상태거든요. 자, 그럼 여기까지. 자, 이 데이터는 이렇게 들어와야 합니다. 라고 하는 아주 꼼꼼한 세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구글 스프레드시트는 그냥 데이터를 넣는 곳이었는데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데이터베이스로 사용할 때에는 꼼꼼하게 넣어줘야 된다는 거죠. 여기엔 요것만 들어가야 돼. 이런 식으로. 자, 그렇다면 얘도 마찬가지인데요. 일단 한번 보세요. 실제로 여기 이 왼쪽에 있는 메뉴들을 다 쓸 것 같지만 여기 이렇게 뭔가 이렇게 3층으로 쌓여져 있는 요 부분이 바로 인풋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 밑에 여기 휴대폰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아웃풋과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넣는 부분은 이렇게 뭔가 서랍 같은 모양. 얘를 잘 보여주는 부분은 요 스마트폰 모양. 김동현 선생님 혹시 이게 잘 보이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네네. 뷰하고 포맷 룰이 뜹니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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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다른 것들을 손을 대도 좋지만 이 왼쪽 메뉴에서 이 두 개를 주로 많이 쓴다. 자, 요 서랍 모양은 넣는 쪽의 정보들. 그다음에 요 스마트폰 모양은 빼는 거, 보여주는 거. 요거랑 관련된다고 일단 생각을 해보시고요. 자, 그렇다면 일단 넣는 부분의 조정이 끝났어요. 자, 그러면 일단 저는 먼저 세팅을 해놨으니까 한번 볼게요. 이런 식으로 자 메모장 같은 경우에 자 보세요. 메모장 같은 경우에 아이디 텍스트, 학번의 텍스트, 성명의 네임, 메모는 엔터를 쳤을 때 쭉 내려가는 형태의 데이터를 넣을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세팅을 해놓으면 실제로 이게 패드에서 보여지는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누군가가 이렇게 데이터를 넣으려고 띡 누르면요. 이런 모양이 나와요.
그래서 학번을, 성명을, 메모를, 자, 지금 이 부분이에요. 쳐서 엔터를 쳤을 때 먹히는 부분이 바로 아까 롱 텍스트라고 하는 형태를 넣을 수 있다라고 세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메모를 입력할 때 이렇게 엔터를 쳐도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세이브를 하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자, 지금을 한번 보세요. 자, 출결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결 부분은 ID 텍스트 막 이렇게 돼 있죠. 아까 저희가 궁금한 게 이거 아니겠습니까? 항목에 인어물 해서 뭘 넣었는데 얘는 도대체 스마트폰에서 어떻게 보여줄까?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아이고, 막 장난치다가 이게 이상한 일이 벌어졌네. 잠깐만요. 자, 보세요. 출결 부분에서 자, 이렇게 된 부분이 어떻게 보이는지 볼게요. 선생님들. 이렇게 보입니다. 학번, 성명, 항목입니다. 아까 전에 인원 부분에 요 펜 모양을 눌러서 지각, 조퇴, 결석, 결과 키워드를 안에다 넣어놨더니 실제로 스마트폰이나 탭에서는 이렇게 보여져서 실제로 저희가 아이들의 출석 체크를 할 때 조퇴 이렇게 클릭만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언제 얘가 조퇴를 했는가? 27일 날 조퇴했다. 뭐 종료일은 안 해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실제로 아까 이넘이 이렇게 보여졌는데요. 사실 이 화면은 여기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쪽에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데이터를 넣는 곳, 데이터를 빼내는 곳. 자, 여기 부분에 이 스마트폰 표시를 삥 누르면요. 이런 화면이 돼요. 얘는 뭐냐면 데이터를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데이터를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자, 메모장은요. 보세요. 지금 이게 테이블 형태잖아요. 메모장 안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는 테이블 형태로 보여줄 거야.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요 아이콘 중에 맨 앞에 오게 할 거야. 만약에 얘를 뒤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뒤로 갑니다. 앞으로, 뒤로. 자, 그래서 다른 부분은 뭐 오늘 당장 급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실제로 메모장을 테이블 형태로 보여줄 거예요. 됐죠? 그러면 그 다음 출결은 캘린더 형태로 보여줄 거야. 자, 보세요. 맞죠? 출결은 캘린더 형태로 보여줄 거야. 그리고 위치는 첫 번째 그 다음으로 보낼 거야. 만약에 얘를 첫 번째로 보내려면 이걸 누르면 다시 또 앞으로 가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아이콘의 위치도 바꿀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그럼 선생님들이 이런 생각을 하시겠죠? 그러면 출결을 나는 테이블 형태가 아니라 아니, 캘린더 형태가 아니라 테이블 형태가 더 좋던데? 라고 하면 자, 선생님 잘 보세요. 출결 데이터는 캘린더 형태가 아니라 나는 테이블 형태로 보여줄 거야. 이게 실제로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탭에서 보여질 모습이에요. 다시 갈게요. 출결 형태는 테이블이 아니라 나는 캘린더 형태로 보여줄 거야. 그리고 하루, 주, 월 형태로 보여줄 거야.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이렇게 캘린더가 보이는 상태에서 이 버튼을 눌러서 요 내용들을 입력을 하면 실제로 얘네들이 다 어디로도 똑같이 들어가냐면 요 안으로도 들어간다는 거죠. 느낌이 오시죠? 자, 아까 전에 혹시 기억이 나시나 모르겠지만 저희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 김진홍이라고 하는 이 네 번째 행에 있는 정보까지만 있었었고요. 조금 전에 앱 시트에서 제가 장난치다가 막 오류막 나오고 있는데 학번하고 성명하고 선생님들한테 롱 텍스트로 설정하게 되면은 엔터를 쳤을 때 밑으로 내려간다는 걸 보여드리면서 막 장난을 쳤던 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실제로 저희가 이렇게 구글 시트에다가 데이터를 넣은 거를 잠깐만요. 예, 이렇게 메모장에서 보여주게 할 수도 있고 또 이 앱 시트 안에서 어떤 값을 입력했을 때 그 값이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로 삼은 이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넣을 수도 있고 다시 가보겠습니다. 생기부 기록용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메모장이라고 하는 시트 안에 있는 아이디, 학번, 성명, 메모라는 이 머리글을 중심으로 한 각 셀에 데이터를 넣었더니 그게 앱 시트에 메모장 테이블에 메모장 테이블에 각각의 엄격한 형식을 거쳐 테이블 안에 어떤 공간에 들어갔다. 그리고 그 정보들은 여기 스마트폰 모양의 요 아웃풋, 인풋, 아웃풋. 자, 요 서랍 모양은 인풋. 그 다음에 요 휴대폰 모양은 아웃풋. 자, 그래서 아웃풋 모양에서 나는 메모장 테이블 안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를 테이블로 보여줄 거야. 다시 출결 테이블에 있는 정보를 캘린더 형태로 보여줄 거야. 제가 오늘 실습을 막 해서 그냥 지나가면은 막 뭔지 이해가 됐어요라고 하고 나중에 책 보면 안 보이는 그런 식의 강의를 안 하려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렇게 쉽게 제가 접근했지만 저는 이게 1년도 더 걸린 상황이에요. 이 개념을 몰라가지고 계속 시행착오를 겪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게 되면요. 이제 블로그라든지 그다음에 어, 유튜브 강의를 보면 이제 확 들어온다는. 네. 그래서 출결은 캘린더 형태로 보여주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요. 이제는 이 구글 스프레드시트랑 앱시트가 연결이 되는 바람에 여기서 넣든 간에 이 데이터가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8시 44분이니까 조금 더 확장을 시켜볼게요. 왜냐하면 앱시트 사용하는 방법과 관련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코딩하는 약사님의 유튜브 몇 개만 보시면 지금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실 수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런 거죠. 이 안에 어떠한 정보를 왜 선생님이 혼자서 다 넣는다고 생각할까요? 구글 서비스 중에 구글 홈이 있습니다. 구글 설문지가 있죠. 그렇다면
지금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정보는 구글 폼, 구글 설문지를 링크를 보내서 링크를 받은 사람이 입력을 하게 되면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쌓일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엄청나게 들어오는 거를 이 스프레드시트 안에서 보기가 어려워요. 데이터가 많아지면. 특히 학생들 무슨 과제물 내라 그러면 아시죠? 이거 시트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시면 돼요? 이게 구글 폼으로 만들어진 시트라면 바로 확장 프로그램에 일로 넘어가신 다음에 잘 보세요. 일로 넘어가셔가지고 첫 번째 요거 조정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인풋, 아웃풋 메모장은 이번에 아이들이 제출한 수행평가 1 테이블은 테이블 모양이 좋겠어. 그래서 그 테이블 안으로 이렇게 쇽 들어가면 아주 한눈에 보기 좋게 아이들의 데이터를 깔끔하게 어디서 선생님들이 갖고 계신 탭, 패드, 스마트폰에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선생님들이 여기다가 자 이렇게 피드백 열을 하나 만들어 놓으시면 이거 굳이 학교에서 하실 필요 없는 거죠. 산책 가셨다가 선생님들 휴대폰으로 바로 피드백을 입력하시면 이런 식으로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죄송. 제가 식사를 제대로 못했더니 막 헤매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게 지금 온라인 줌이라서 제가 과연 이걸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보여드릴 수가 없는 게 실제 저희 제가 아이들 관리할 때 쓰는 앱시트를 한번 보여드리면 훨씬 더 좋을 텐데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그 한 아이의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또 한번 메뉴를 좀 보여드리면 저는 이제 밑에 여기 밑에 있죠? 여기 밑에 메모장 출결 여기에 이제 어떤 항목들을 해놨냐면요. 명렬표, 그 다음에 출결, 그리고 상담, 그리고 생일 이렇게 네 개를 만들어 놨어요. 그 얘기는 명렬표, 출결, 상담, 생일 이 밑에 있는 게 하나씩 생길 때마다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뭐가 생기는 걸까요? 오늘 복습이 되신 제가 선물을 준비하지 않아요. 그렇죠. 시트죠. 밑에 있는 시트가 늘겠죠. 그러니까 저는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명렬표 시트, 출결 시트, 상담 시트, 생일 시트가 있는 거예요. 생일 시트는 왜 그랬냐면요. 제가 여고잖아요. 근데 여고에 그 남자 선생님께 이렇게 좀 남자 선생님이 아침에 담임 선생님이 딱 들어가서 오늘 생일 맞은 아이 있잖아요. 제가 한번 그 아침에 조회하기 전에 앱 시트를 딱 킨 다음에 오늘이 김준순의 생일이네. 딱 확인하고 아침 조회를 들어간 다음에 조용히 김준순이 옆에 가서 책상을 똑똑 하면서 생일 축하해 하고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고 그대로 나옵니다. 이런 츤데레가 없죠. 이런 딱딱한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생일 축하해 하면서 그 여운이 남아서 그 아이는 우리 담임선생님 최고라는 거죠.
어머, 내 생일을 기억하는 이런 아름다운 담임선생님,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작업이 선생님들 손으로 탭으로 패드로 넘어갔을 때 불가능했던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출결 체크 같은 경우에 제가 앱시트로 관리해서 덕본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저희 여고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생리결석, 생리조퇴, 생리결과 이게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게 발생할 때마다 아주 난리가 납니다. 그날따라 컨디션 안 좋은 선생님들은 아마 휴지, 지우개, 봉지 이런 거 막 날아가는 거죠. 너무나 애들이 몰아쳐서 오니까. 그런데 그 앱시트에다가 출결 체크를 해놓게 되면 어떤 친구가 오늘 저 생리조퇴 해야 돼요 라고 했을 때 그 친구를 딱 클릭해 보면 얘가 언제 조퇴했는지를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에 너 지난주에 너 저 생리결석을 했어. 어떡하니? 안 되겠네. 어떻게 그럼 질병 조퇴 할래? 선생님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시죠? 이거 까먹고 나서 선생님이 알았어. 너 저 생리조퇴 해. 괜찮아. 보냈는데 살펴보니까 지난주에 생리결석했고 갑자기 뒤통수 땡기고 머리 아파지기 시작하고 꺼낸 말 주워 담기 힘들어지기 시작하고 눈이 침침해지고 커피 땡기고 한숨 쉬다가 다시 문자를 미안해 미안해. 뭘 그렇게 선생님이 미안합니까? 천재입니까? 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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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뭔가 제가 하다가 만 듯한 느낌이 좀 나긴 해요. 자, 그런데 자, 다시 한번 좀 돌아오겠습니다, 선생님들. 지금 제가 사실 오늘 막 따라합시다 이렇게 하면 참 좋았을 것 같지만 오늘 선생님들하고 목표를 좀 바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따라는 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개념을 제가 알기 위해서 1년이 넘게 걸린 것 같아요. 되게 제가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렇게 쉽지 않은 개념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뭐야라고 하겠지만 선생님들이 진짜 김준호 교사 같이 나도 한번 저 구글 시트 어차피 구글 시트에다 계속 정보를 넣을 건데 조금 더 간편하고 쉽게 내가 가지고 다니면서 혹은 평소에 쓸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코딩하는 약사님 거 한번 봐야지 라고 할 때 이거 지난번에 김준호 강사가 그때 얘기했던 그건가 보네. 맞아. 구글 스프레드시트의 시트가 테이블이었지. 근데 구글 스프레드시트의 그 시트는 아무 값이나 넣어도 얘가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니까 다 들어갔지만 얘가 앱 시트의 데이터베이스가 되기 위해서는 좀 깐깐하게 데이터를 넣어야겠구나. 그래서 그 깐깐하게 넣는 부분을 앱 시트에서 구글 스프레드 시트에서는 정하는 게 아니고요. 앱 시트에서 정해 놓으면 사실은 좋은 점이 있어요. 구글 스프레드 시트에 이상한 데이터가 안 들어간다는 장점이 있겠죠. 왜냐하면 이상한 데이터가 들어가는 순간 오류 메시지가 계속 나올 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조금 그런 개념들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내가 그냥 막 썼던 구글 스프레드시트가 정말 정결한 깔끔한 데이터베이스가 돼서 우리 반 아이를 정말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그다음에 생리결석, 생리조퇴 이것 때문에 내가 난처한 일을 줄일 수가 있다고. 그다음에 식사하다가 혹은 산책 갔다가 우리 아이들의 수행평가에 피드백을 해줄 수 있다고. 달라질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저는 앱시트가 없었다 그러면 지금 같은 이런 살인적인 스케줄을 소화하기 어려웠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오늘 따라하세요라고 해서 남지 않는 것보다는 조금 그 행간의 의미를 좀 읽어드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8시 55분인데요.
혹시 관심이 좀 생겼다면 이렇게 이런 얘기를 좀 물어보고 싶었다. 이런 거 됩니까? 혹시 이런 말씀이 있을까 봐 제가 조금 일찍 마무리를 했습니다. 혹시 있을까요? 선생님, 대신 좀 박한석입니다. 아유, 선생님 고맙습니다. 예,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FCT를 저도 이제 선생님, 저도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관심 갖고 있었는데, 좀, 저도 어렵더라고요. 어려워서 이제 그냥 오늘 선생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근데, 좀 물어보고 싶은 게, 그러니까 웹시트도 먼저 입력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뷰가 있는데, 입력은 우리가 구글 설문으로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목별로 구글 설문. 그래서 입력 부분은 구글 설문하고 별로 이렇게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이제 그 저는 이제 이 FCT가 꼭 필요했던 FCT 같은 게 좀 필요했던 게 지금 이제 아이폰 같은 경우가 안 되잖아요. 아이폰, 그러니까 일반적인 앱이 있는데 앱이 아이폰 앱으로 이제 많이 되는데, 그러니까 아이폰 앱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앱밖에 못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폰 앱으로 구글 시트에다가 뭔가를 입력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안드로이드에서도 입력하게 만들고 아니, 이제 아이폰에서도 입력하게 만들고 싶은데 이제 그게 안 돼서 앱 시트 상에서는 이제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 다 가능하니까 입력하게 하고 싶다 하는 건데, 이제 오늘 선생님 봤을 때 근데 이제 안드로이드에서도 입력하는, 아이폰에서도 입력하는 것이 그 구글 설문으로도 입력할 수 있거든요. 근데 구글 설문인데 제가 입력하는 게 좀 제한을 가했어요. 입력이 제가 어떤 그 구글 시트에다가 한 사람당 10번 이거 10회를 내가 입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자동으로 계속 들어가야 돼요. 한 번 들어가는데 이게 한 번 처음에 입력할 때는 1라운드, 그다음 두 번째 것은 2라운드, 세 번째가 3라운드, 네 번째가 10라운드 계속 학생이 입력해야 돼요. 10번을 입력해야 되거든요. 모든 학생들이.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어 앱을 만들 때는 그걸 이제 계속 계속 바꿔가면서 자동으로 해서 할 수 있게끔 이제 프로그램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묻고 싶은 게 이 앱 시트에서도 입력하는 게 이렇게 자동으로 갈 수 있도록, 라운드가 바뀌어가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까? 혹시? 아, 제가 예, 생각했을 때. 제가 오늘 이제 그런 부분까지 다 말씀드리면 이걸 한번 써봐야 그렇죠. 되겠다는 분들이 다 다운되기 때문에 예, 예, 말씀을 드리진 그러겠죠. 않았는데요. 예, 예, 지금 이 앱시트 안에는요, 예, 액션이라고 하는 기능도 있고요. 예, 예, 그 다음에 봇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액션이라고 하는 기능 안으로 들어가 보면요. 예, 실제로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약간 어떻게 보면 자동화 기능이잖아요. 예, 예, 자동화 기능. 예, 맞아요. 자동화 기능이라고 하는 기능은 다 액션에서 작업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말씀하신 부분도 안에 있는 내용으로 이제 결국엔 응용의 단계예요. 예를 들면 뭐 간단하게 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저희 학교에 굉장히 힘든 업무 중에 하나가 그 상조회, 친화의 그 회계였어요. 친화의 회계가 왜 어려웠냐면 선생님들이 어떤 뭐 상을 당하거나 좋은 일이 있을 때 그 있는 돈도 기록도 하고 잔액도 확인해야 되지만 그 다음에 그 문서를 써야 되잖아요. 뭐 확인증이라든지 뭐 얼만큼 나갔다라든지 막 이런 걸 써야 되잖아요. 이제 그게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선생님들이 되게 고통스러워 하시는 상황에서 제가 그 업무를 맡았어요. 그때 제가 그 모든 업무를 앱시트로 처리를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이제 어떤 선생님이 이제 상을 당했다라고 해서 오시잖아요. 그럼 이제 돈을 보내드리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처리를 할 때 이제 서류들이 계속 쌓여야 되는데 제가 입력 버튼을 한 번만 딱 누르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어, 지출증이 PDF로 그냥 자동 생성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게 아니라 그게 다 액션에서 또 봇에서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앱시트는요. 정말 무궁무진해요. 그리고 제가 이걸 선생님들한테 추천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저희가 학생들 데이터를 잘못 끄집어내고 잘못 공유했다가는 진짜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데요. 앱시트의 장점은 그 배포하지 않은 상태로도 거의 모든 기능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외부에 노출이 안 됩니다. 검색이 안 돼요, 바깥에서. 그러니까 교사가 자기 아이들 데이터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이거만큼 보안이 철저한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들도 액션이나 봇을 이용하면 재미나게 구성을 할 수가 있고.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원래 질문할 게 좀 많은데 그러면 그 아까 그 데이터가 근데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럴 네, 때 데이터가 물론 어차피 데이터 구글 시트에서 볼 때도 데이터가 많이 좀 스크롤 내려야 되고 아까 앱 시트에서 뷰를 봤을 때도 이렇게 굉장히 스크롤 내려야 될 것 같아요. 많을 때는. 근데 어떤 아까 뭐 결석계 어떤 학생 한 달 동안 결석한 게 있다고 할 때 몇 월 맞아요. 며칠 때 예, 그러면 그걸 검색할 수 이 학생에 대해 이름으로 검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맞습니다. 검색 가능도 있다라는 거죠. 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색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엑셀이나 그 구글 시트에서도 보면 혹시 슬라이스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데이터베이스를 가져올 때 내가 원하는 걸로 깔맞춤해서 가져오는 게 있습니다. 앱 시트 안에서도 제가 미리 정해놓은 어떠한 검색 형태에 대해서 개에 해당되는 것만 가져오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을 이용하면 뭐 뭐든 할 수 있죠. 네, 데이터베이스 가공이라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원래의 원소스가 있고요, 선생님. 박관 선생님. 예, 그게 예. 있고 원소스를 망치지 않은 상태로 가상에 내가 깔맞춤한 가상의 테이블이 있는 것.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블로그랑 유튜브를 보시면 아는 건데 오늘 제가 이제 이런 좀 이렇게 문제를 일으켜 드리고 싶어 가지고 그러니까 한번 써야 되겠는데 가능하냐? 가능하다. 그게 유튜브나 책이나 블로그에 있습니다. 공부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마음의 문제죠. 자, 선생님들 중에서 혹시 뭐 조금 이렇게 있을까요? 오늘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어려운 길을 또 오셨거든요. 다른 예상했던 채팅창에 보시면 제 네. 앱시트가 유료인 걸로 아는데 개인 사용은 무료입니까? 어, 참고로 제가 얼마나 많은 앱시트 작업을 했겠습니까?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이 없다는 점이죠. 앱시트로 강의를 하고 있는 이 김준호 교사가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이 없습니다. 뭐 그걸로 답이 되지 않았을까요? 네, 거의 무제한이란 말씀이시죠? 그, 예, 개인적으로 배포하지 않고 예, 아이들 데이터 관리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유료 기능에 있는 일부 기능은 뭐 못 쓰는 게 있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제가 쓰는 범위 내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돈을 낸 적이 단 한 번도 없답니다. 예. 그 선생님이 그 주신 뭐 그 구글 플레이 뭐 구글 뭐 마켓인가요? 구글 스토어 마켓에 올린 거 그 링크 클릭해서 이제 열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예. 근데 그게 아니 그 뭔가 설치하라고 나오더라고요. 그 네네. 설치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내 휴대폰 어딘가에가 그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안드로이드 앱 같은 걸 생각하고 뭐 어디에 뭔가로 있나라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제가 예, 그렇습니다. 예, 정확하게 네. 정확하게 걔는 어디로 들어가는 거냐면요. 구글 스프레드시트 안에 함수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구글 스프레드 함수 같이 들어가는 거라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음. 구글 스프레드시트 안에는 썸이라는 함수, 그 다음에 뭐 이런 함수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근데 그 안에는 teacher이라는 함수는 전혀 없었어요. 예, 당연히 없겠죠. 그 뭐 듣보잡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순간 티처라이즈라고 하는 함수가 쇽 안으로 들어갔는데 걔가 생성 인공지능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음, 그래서 선생님 따라쟁이에요. 선생님 말투로 적어주기 때문에 세특 쓰기 전에 아이들 데이터를 이렇게 그 나이스에 넣기 좋은 그 어투로 바꿔줍니다. 그게 원리가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근데 제가 그 시트를 우리가 받은 게 없죠, 그러면요. 우리가 시트. 그 티처라이즈가 들어가 있는 그 시트, 함수가 들어있는 그 시트.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예, 티처라이즈를 설치하면요. 예. 그 시트를 받고 안 받고랑 상관없이 선생님 시트 안에 들어갑니다. 그냥 안으로 쏙 들어가 있습니다. 안 보일 뿐입니다. 저의 어떤 시트요? 저는 구글 시트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스프레드 시트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 모든 스프레드시트에, 네네네네. 제가 제 드라이브에 제가 만들어 놓은 모든 스프레드시트 안에 티처라이즈가 다 된 네네네네네. 거예요. 이거, 사실은 구글 예, 스프레드시트 안에 들어갔다기보다는 메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금방 꺼낼 수 있다는 의미가 더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선생님의 개인 데이터를 가지고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예. 누르면 바로 나온다. 뭐 이런 말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음, 항상 상시 대기하고 있다가 뿅 하고 나타난다. 이런 표현이 어떨까요, 선생님? 좀 맞나요? 아, 그런 표현이? 예. 옆에서 상시 대기하고 있는 인공지능.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제가 이제 아무 시트나 한번 꺼내봤는데 그 네. 안에 그럼 어디를 누르면 그게 그 티트라이즈 함수가 나오나요? 제 드라이브에서 이제 제가 아까 설치했거든요, 분명히. 네네네네네. 그러면 제가 제가 아무 시트나 하나 이제 열었어요. 그게 제대로 설치가 됐다면요. 예. 확장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확장 프로그램 안에 티트라이즈 있네요. 예, 확장 뭐 프로그램 답이 된 것 티트라이즈. 같습니다, 선생님. 예, 예, 예. 그 안에 들어가 있네요. 네네, 오케이. 답이 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예. 나도 모르게 깔린 겁니다. 네네. 음. 고맙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홍성영 선생님께서 쪼랩이라는 곳에서 앱시트 공부하는데 결석계 자동 생성해 주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준호 강사님은 알고 계신가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저희 학교의 가장 골칫덩어리였던 그 친화회의 회계. 매번 돈 인출하고 지출하고 또 아래 한글 들어가서 타이핑해서 어떤 선생님이 얼마 뭐 어떤 선생님께 얼마 드렸다라는 걸 아래 한글로 그 바쁜 와중에 쳐야 되는데 앱시트에서 출력 버튼 하나 누르면 구글 드라이브 폴더에 확인증 PDF가 자동 생성. 저 그걸로 그냥 끝내버렸습니다. 가장 예. 스트레스가 많았던 그 회계 업무. 네네, 가능합니다. 성영 선생님도 이렇게 귀한 곳을 또 알고 계시네요. 어쩌다 보니까 좀 알게 돼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기 그러면 혹시 더 질문 없으실까요? 아니, 있으실 것 같아요. 질문할 게 많은데, 아니, 아니, 그거,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걸 본다겠지 않습니까? 학생들한테 배포를 어떻게 하십니까? 이거 앱시트를? 말씀드렸지만 예, 배포를 하는 순간 예. 이제 과금 시스템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앱 시트를 학생들한테 배포를 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그럼 학생들은 어떻게 막 자기 결석 입력하고 또는 자기 결석 상황 보고 어떻게 보는 겁니까, 그러면은? 학생들이 그걸 입력하는 게 아니고요. 예. 담임 교사가 하는 거죠. 그 학생들은 보기만 하는 거고요. 학생들이 보게 하는 방법은 제한적으로 앱 시트를 보는 쪽으로만 하면 가능은 합니다. 예, 일반적으로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요. 예, 아이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엊그저께 그 생리결석을 썼는데 막 또 와서 생리조퇴 한다고 그럴 때 예. 아이들이 보고 오는 게 아니라 이제 입력하는 주체인 선생님이 판단을 하는 거죠. 내가 음, 데이터가 있으니까. 아, 그래서 그렇, 앱시트를 걔한테 줘서 보게 하는 건 아닙니다. 네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저의 고민은 학생들이 이제 저는 이 앱시트를 통해서 입력하는 거거든요. 학생들이 아까도 말한 것처럼
뭐 1회부터 10회까지 1라운드 10라운드까지를 쭈르륵 자동으로 입력하게 하려고 하는 건데 그렇다면은 그걸 학생들에게 이제 그 들어가게 하는 건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학생들이 그걸 들어가게 예, 하는 그러니까 거. 그게 가장 쉬운 방법이 아까 선생님이 하셨던 구글 폼이죠. 예, 그렇죠. 구글 폼이죠. 근데 구글 예, 폼은 구글 폼은 정말 자유롭게 아이들이 그때그때마다 넣으면 되니까. 예, 그렇죠. 근데 제가 말한 게 이제 아까처럼 자동으로 구글 폼 형태가 아니라 앱시트 상에서 자동으로 막 액션 같은 거 줘가지고 자동으로 넘어게 하고 약간 제한 같은 거 주면서 자동으로 넘어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10회를 입력하게 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요. 예. 바로 그 시점에서 사용해야 할 언어가 앱스 스크립트입니다. 앱스 스크립트.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앱스 스크립트가 이제 시트 안에 이제 앱스 스크립트가 다 돼 있어요. 돼 네네네. 있는데 학생들이 입력만 앱 시트로 입력만 하면 됩니다. 되는데 거기다가 뭐 액션 넣어가지고 어떻게 해서 그러면 앱 시트에서도 앱스 스크립트를 호출할 수 있죠. 아, 가능합니다. 다 가능하고요. 예예예. 지금 선생님이 하시는 게 약간 안전성은 조금 떨어지지만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예. 교사와 함께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공유하고요. 공유 예 그렇죠. 공유하죠. 공유하고 예. 아이들 각각 앱 시트를 만들어서 선생님과 함께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쓰면 됩니다. 음. 그런데 그렇게 하면 잘 제한을 걸어 주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이제 가장 큰 고민이 제 입장에서 저는 앱으로 그 안드로이드 앱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안드로이드 앱으로 구글 시트를 연동시켰어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앱상에서 입력하면은 구글 스프레드시트 데이터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어우, 좋네요. 예, 그게 들어가 있단 그건 이제 구현되어 있단 말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안드로이드 앱의 한계가 아이폰을 가지고 있는 애들은 이제 그걸 못 하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아이폰을 가지고 있는 애들 또 입력하고 싶은데 이제 그래서 앱시트 그러면 아이폰 가진 학생들은 앱시트로 입력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좋아요. 가능하죠. 예, 그런데 이제 방금 말한 그 예, 아이한테 한번 그런 기능을 만약에 쓰게 한다 그러면 아이들 보고 앱 시트를 만들라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면 됩니다. 선생님이 받을 앱 시트를 중심으로 아니 저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중심으로 각각의 앱 시트를 하나씩 갖고 있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앱 시트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어떤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만들고 앱 시트를 만든 다음에 배포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다 보이니까.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알기로는 몇 명 이상 쓰면 바로 보내라는 메시지가 온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배포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배포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는 나만 써야 된다는 거니까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하나 공통의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두고 아이들한테 자 따라해봐 라고 해서 각각의 앱시트를 만들게 한 다음에 걔네들이 접속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선생님이 말한 그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잡으면 아이폰에서도 안드로이드에서도 똑같은 곳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아, 제가 조금 전에 왜 그 우리나라에서 거의 최초일 거예요. 그 앱시트를 그 책으로 출간한 코딩하는 약사님 뭐 엄청 유명하시거든요. 제가 조금 전에 이메일로 주고받았다 그랬잖아요. 제가 또 책에 또 좋은 말도 써드리고 그래서 그 책에 이제 제 이름도 나오는데 그분하고 조금 전에 제가 대화했던 내용이 지금 제가 박환석 선생님한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렇게 학교에서 예. 학교에서 출결계가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쓰고 선생님들한테 각각의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다 작성하게 해가지고 나중에 그걸 취합을 하는 너무나 힘든 일을 하고 계셔서 그냥 스프레드시트 하나를 놓고 선생님들이 앱시트로 들어가게 할 수는 없겠느냐. 선생님 아까 똑같은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우리나라의 가장 전문가라고 하는 이 분이 제가 박환 선생님한테 말씀드린 대로 프로세스상 문제가 없으나 보안만 조금 신경 써서 프로세스를 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가 바로
몇 시간 전에 제가 받은 이메일입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만들어야 된다는 게 그 말한 그런 이제 그 어려움 우리 그게 뭐 우리 반 같은 경우는 애들아 저렇게 만들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네네, 이게 맞아요. 뭐 다른데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앱 같은 경우는 뭐 저쪽에 뭐 해외 아무나 전 세계 어느 곳에서나 접속해가지고 입력하면은 제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입력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인데 이제 앱시트에서는 그런 기능까지 전 세계 누구나 해서 마음대로 사용해서 제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뭔가를 입력하게끔 하는 것은 앱시트 상에서는 그러면 약간 좀 어려운 감이 좀 있겠네요, 조금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는 선생님들과 함께 교사, 학생, 개발자 캠프라고 하는 걸 열어서 플러터 플로우를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플러터 플로우로 작업을 하면 안드로이드, 아이폰, 앱 배포가 동시에 됩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앱 스토어에 탑재가 되고 다운로드 받고 같은 공간에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입력할 수 있다 이거죠.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모든 게 에, 가능합니다. 그 플로트가 그 앱 만드는 프로그램이잖아요. 플러터 예, 플로우입니다. 플로트 플로우라고는 앱 개발하는 그 프로그램이잖아요. 그게요. 그래서 맞습니다.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다 할 수 있는 네, 그 안에서 그러면은 구글 스프레드시트하고 연동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코딩이 있다 이거죠. 그런 모듈이 있다 이거죠. 맞습니다. 플로터, 오, 제가 최근에 연구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그 부분인데 제가 선생님들께 언제 나눠야 될지 김동영 선생님하고 매번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동영 선생님, 박학 선생님이 고민하시는 부분이 제가 늘 얘기했던 그 부분입니다. 네. 이게 아이폰하고 안드로이드가 분리되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지금 우리가 어렵잖아요. 지금요. 그게 공통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앱이 예, 따로따로 플루토 있어가지고. 플로우로 예, 개발하시면 동시 배포가 가능합니다. 그렇죠. 어, 그걸 넘으시면 됩니다. 음, 네, 아유, 우리 고민되는 부분이 다 해결된다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관 선생님. 예, 그러네요. 안드로이드 앱 만드는 것도 너무 힘들었는데, 근데 이제 그 안드로이드 앱 등록하는 까지도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또 이제 아이폰까지 만들어서 아이폰까지 또 등록하는 것도 그 아이폰 절차도 너무 복잡하거든요. 플루토 플로우로 예, 넘어오십시오. 예. 플러트플로우로. 예. 아, 네, 이렇게 처음에 우리 김준호 선생님이 4월 15일 날 구글 시트를 이용해서 앱스 스크립트로 우리가 하나 만들어 주셨고 강의를 해 주셨고 오늘은 이제 그 구글 시트를 이용해서 앱 시트라는 걸로 강의를 한번 해 주셨고 그다음에 3차 강의까지가 이제 플로터 플로우로 만들어서 방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 이제 앱을 만드는 그런 과정인데요. 그 기간은 저희가 이렇게 온라인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앞의 과정들을 충분하게 우리가 학습을 한 다음에 모여서 한번 캠프 형태로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앱도 만들어 보고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서로 친목도 다지고 이러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특히 이렇게 열띤 질문과 관심을 가져 주신 우리 박환석 선생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단톡방도 있는데 혹시 들어와 계시나요? 아니요, 단톡방 아 모릅니다. 단톡방에 네. 단톡방 주소 좀, 단톡방을 한번 공지를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직 나가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그래도 지금까지 이렇게 강의를 열심히 해 주셨는데 우리 김준호 선생님의 우리 소감 한 말씀 듣고 우리가 또 마무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뭐 갑자기 이렇게 대충대충 말씀만 전하는 것 같지만 저는 솔직히 지금 이 개념을 익히기 위해서 정말 오랜 시간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단순히 따라하기식의 연수를 저도 많이 듣다 보니까
지나고 나면 아무 생각이 안 들어요. 차라리 이분들이 어떤 특정 용어를 몇 개만이라도 익숙해져서 책을 읽을 때 책이 읽히고 유튜브를 볼 때 유튜브 내용이 조금은 이해가 되고 이럴 때 학습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이걸 쓴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데 저랑 똑같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저의 포커스는 단순히 이걸 뭐 따라해서 와 신난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책을 읽을 수 있는 힘, 유튜브를 볼 수 있는 힘, 그리고 어떤 분의 블로그와 강의를 들었을 때 가장 효과가 좋은지 이런 얘기들을 했던 것 같고요. 저는 다른 거 바라지 않습니다. 선생님과 또 학생들이 주변에 있는 작은 문제를 나 스스로 개발자의 도움 없이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학생 및 교사 개발자 양성의 진심인 사람입니다. 혹시라도 제가 좋은 것을 나누고 싶을 때 함께 해주시고 또 함께 개발자가 됐으면 하는 게 제 큰 바람입니다. 이걸로 제 소감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학생의 생일까지 챙겨주시는 우리 김준호 선생님, 정말 밤 늦게까지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채팅창에 이렇게 유익한 강의 감사하다고 안내도 많이 해주시고, 또 우리 또 신승인 회장님께서는 가입 신청서와 또 오픈 카톡방 안내도 해주셨습니다. 또 이렇게 너무나 많이 유익한 강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더 궁금하신 부분은 단톡방에서 계속 이야기 나누고요. 또 이제 오늘 저녁에는 구글 마켓플레이스에 정식으로 등록된 티처라이즈. 근데 티처라이즈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앱 개발자이신 우리 잘생 김프로 선생님으로 유명한 우리 김준호 선생님께서 구글 시트와 앱 시트 활용, 교사 업무 간소화, 팁 나눔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까지 다 함께 해 주신 선생님들도 모두 감사하고요. 우리 평안한 밤 되시고 다음 강의는 우리 여기 이 자리에 계신 홍성영 선생님께서 준비해 주시는데 혹시 한 말씀 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너무 깜빡이도 안 켜고 들어가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근데 이 김준호 쌤에 비하면 너무 떨어지는 사람이어가지고 이게 굉장히 죄송할 뿐입니다. 네, 그런 말씀 안 하셔도 준비하겠습니다. 되는데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겸손하셔 가지고 다들 훌륭하신데 괜히 홍성영 선생님께 한 말씀 부탁드렸습니다. 홍성영 선생님도 너무너무 훌륭하시고 여기 계신 선생님들 다 너무너무 훌륭하셔서 또 다음 주에도 다다음 주에도 좋은 강의 기대하겠습니다. 모두 이렇게 평안한 밤 되시고 네 행복한 밤 되시고 또 우리 이주원 선생님께서 지금 캠프에 또 초대도 해 달라고 이렇게 하시네요. 네. 우리 다음에 또 오프라인 모임 때도 즐겁게 얼굴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들 평안한 밤 되시고 네 안녕히 주무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